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여기 오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기산에 있어요. 혹시 서천식물예술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그걸 만든 곳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고 또 서천군 향토문화연구회장을 조금 오래 했어요. 그 집에서 요즘은 그저 나무 키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임벽당 의성김 씨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비치겠습니다. 왜냐면은 임벽당의 일생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1시간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히 다른 곳에서는 아마 들어보시지를 못했을 거예요. 임벽당의 남아있는 시를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 임벽당은 굉장히 오래 전에 살았던 분이죠. 조선 거의 초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거의 한글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참 속된 말로 글귀나 하는 분들은 다 중국의 역사, 중국의 문화를 모르면은 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고 대단한 시인의 시를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왜? 첫째는 우리는 한학에도 저 같은 경우 아주 일천하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도 사실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60년대 초부터 화폐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중국 화폐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그때는 교류가 없으니까요.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중국 화폐를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전혀 깜깜해요. 왜? 그네들이 역사가 5천년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역사 갖고 있죠. 우리도 그 기록에 보면은 오래전부터 화폐를 만들어 썼다고 하지만 실제 절해오는 것이 없어요. 고려 때 이후는 한 점도 발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려 때부터인데 그네들은 언제부터냐? 약 3,000년 전부터.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때 이미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통 분들은 그래요. 조개 껍데기 하면은 그거 흔한 거 아니냐.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바닷속의 조개 껍데기를 구한다고 그런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거리가 요새처럼 비행기도 없지, 자동차도 없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닷속에 조개를 쓰다가 그것이 양이 부족하니까 조달이 안 되니까 담수패, 민물 조개를 썼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구웠어요. 조개 모양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뼈로 또 깎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돌로 깎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리로 만들기 시작,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도금했어요. 어디다 썼느냐? 금도금까지 한 그런 화폐를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저승길 노잣돌로 쓰라고 묻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화폐를 구하고서 이제 90년대부터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소통이 시작되었죠. 제가 처음에 간 때는 92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이제 중국을 그때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중국 외교부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계장급이라 될란가요? 그분을 알아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참 상해나
이 북경 같은 데 가보면요.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냐. 저는 깜짝 놀라요. 미장원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미장원 화려합니까? 흙집으로 이렇게 졌어요. 사람 한 서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머리 이렇게 여자들 깎아주고. 남자도 그래요. 이거 왔어. 북경 시내의 미장원이 그랬어요. 더 놀란 것은 문화혁명 잘 아시죠? 문화혁명 때 사람을 잡아다가 약 얼마나 죽였습니까? 영국 학자가 조사한 것은 약 5천만 명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몇 명 안 되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북경 시내의 어느 그 다리가 한 100m 정도 돼요. 거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끌린 자리가 있어요. 이걸 찾아봤더니 그 외교부에 있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사람을 목매서 문화혁명 때 밑에서 불을 놔서 죽였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느냐 물어보니까 실탄이 아깝다고. 귀하다고.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답니다. 저는 이제 평생 통해서 화폐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옹기 있죠. 옹기를 또 수집하고 연구했어요. 그게 얼마나 그 문화혁명 때 잔인하게 많이 죽였냐면은 연변에 가보니까 조선일보를 그때 이제 봤었는데 조선일보에 연변 소식이 있는데 그때 연변을 갔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찍이 그 연변대학 교수님들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이제 맺고 연변일보 신문사 그분들하고 이제 참 관계를 좀 맺었어요. 뭐 때문에 갔냐면은 문화혁명 때 지금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뭐 그 시인 그 거시기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그분 못지않게 시를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원고를 그 동생이 갖고 있었어요. 그분은 일본군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 원고가 있음으로써 문화혁명 때는 지식인들 다 잡아주겠으니까 자기가 해를 입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옹기에다 넣어가지고 땅속에다 파묻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발굴했다고 해서 저희가 갔죠. 내가 그 항아리를 꼭 구해놔라. 거기 이제 아는 교수가 있어요. 하여튼 내가 8월 15일에 갔더니가 개도 한 마리 잡아놔라. 한국 사람 보신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큰 것은 2개를 파냈는데 큰 것은 그 문인협회에서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더니 바지 사정에서 얻어놓으라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화폐하고 그 옹기 때문에 순환도 많이 겪고 참 고생도 많이 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명당 의성림 씨,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는 여자가 이름이 없죠. 그래서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춘천 때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또 뭐 화산 때 어디서 시집온 자기 동네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여성들이 말하자면 대우를 못 받은 거지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양반 계급에서는 허난설은 큰 이름이에요. 허난설은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은 참 최고 그때 당수였죠. 아주 부자였고 허균이 이제 남동생이고 그 자매들은 조선시대 때 최고의 천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천재값을 다른 데다 했죠. 잘 아시다시피 허균이 국가로부터 20번 사령장을 받았잖아요. 발령장을이에요. 근데 20번 이렇게 되었어요. 허균은 아주 그 독특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천주교에서 대단한 그 일조를 또 했고, 맨 처음 허균이 중국에서 천주교 서적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조선시대 때의 여성 시인 하면은 세 사람을 꼽는 것이 통례죠. 제일 먼저 태어난 의성김 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신사임당이죠. 강릉이 왜 그렇게 발달되었습니까? 신사임당 한 사람. 그렇다고 신사임당은 뭐 자기 그 친정집이 대단한 집도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시집온 시가도 대단한 집안은 아닙니다. 신사임당은 자기 아버지가 신사급제만 했지 벼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당한 부자였던 모양이죠. 신사임당의 남편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이원수입니다. 이원수인데 신사임당만 못했던 모양이에요. 항상 이렇게 쥐어 살았어요. 근데 신사임당이 그림과 글씨, 시에 능했죠. 그러면 왜 임벽당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일반인에게 안 알려졌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임벽당은 아주 뭐랄까요. 참 그 고난 속에 그 생활을 했고, 참 비면 남당리 아시죠? 남당리에 숨어 살았어요. 이게 이제 임벽당의 묘인데, 제가 처음에 가봤을 때는 이런 비석이 아니었어요. 요즘 새로 깎아 세운 거죠. 아주 그 비석 묘 모양도 조금 색다르고 야찼고 오래된 그런 묘였습니다. 임벽당이 원래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시집 와서 이를 이제 피난을 온 거예요, 한마디로요. (1492년이니까) 참말로 오래된 분이죠. 1492년에 태어나서 1549년에 58세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찾아보시면은 이런 기록도 없어요. 석줄, 넉줄, 그나마도 틀리게 한산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돌아가신 연도 이런 것도 부정확하고요. 신사임당 한한설원과 더불어서 3대 여성 시인인데 이분만이 그렇게 안 알려졌어요. 아주 또 안 알려진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이 임벽당의 남편이 누구냐? 성삼문하고 이종관이에요. 사륙신 사건 잘 아시죠? 그때는 뭐 삼족을 멸하느니 구족을 멸하느니 이런 세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흥부 남편이 유씨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사건이 터지자 목숨 살리려고 빈 남당으로 이사 왔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살았죠. 500년 전에 심어놓은 은행나무인데 원래 세 그루를 심었다고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한 그루는 자기가 살던 초가집 보고 같이, 말하자면 은행나무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초가집이 임벽당 생전에 불타버렸죠. 그래서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때 다 불타버렸어요. 왜 불탔느냐? 물론 초가집에 불이 한 번 나면 금방 후룩 타버리는데, 임벽당의 남편이 뭐 요새 말로 판서까지 한 사람이니까요. 장관. 매일 술 먹고 그저 참 정자에 가서 글이나 쓰고 이런 분인데, 그래도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속된 말로 미칠 일이죠. 장관까지 한 사람이요. 그래서 불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끄집어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태워버렸답니다.
이제 느닷없이 열조시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열조시집은 명나라 때, 명나라 말기 전목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 장관에 속하는 그런 벼슬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그 문장가였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저기 지금 오늘날 베트남, 일본, 한국, 조선이죠. 그때는 중국에 걸쳐서 최고 유명한 사람들의 시를 갖다가 뽑아서 만든 시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인벽당이 여기에 실려 있느냐?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국에서 대단한 시인으로 알았느냐? 도연명 잘 아시죠? 15인구 중에서 오늘날 도평택이라고도 하고 최고의 시인으로 꼽고 있죠. 그런데 이 열조시집에 도연명의 시가 세 수가 실려 있어요. 그 유명한 이태백에 한 수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조시집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성들만 모아놓은 시집이 있는데 유일하게 인벽당만이 제일 첫머리에 놓고 세 수를 실어줬어요. 그 당시 황제가 그걸 보고서 세상에 동방 작은 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시인이 있느냐. 더군다나 여자가 그 감탄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인벽당의 시가 중국까지 갔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열조시집에 실려 있어도 몰랐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후 100년도 훨씬 지나서 우리나라에 참 요새 말로 하면 외교사절이 갔죠. 가서 보니까 북경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온 뒤로부터 이제 인벽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알려져 있어요. 그동안에는 남방에 숨어 살았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벽당의 그 기계유 씨로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 기계유 씨가 얼마나 조선시대 때 대단했느냐. 태왕신, 태상신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사람이 나왔고요. 판서급이 요새 말하면 장관 아닙니까? 13명이 나왔습니다. 왜 끄트머리에 누가 하나 더 추가가 되냐면은 여기는 안 써 있구만요. 저 조선말 누굽니까? 육일준 씨 있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미국 유학 1호죠. 그래서 미국 가서 선진문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장과 내무 대신이 돼가지고 단발령, 그 다음에 종두, 그 우두 여기다 예방주사 맞잖아요. 종두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가 우편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여왔죠. 그 아주 참 대단한 분이죠. 이게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사실. 장관 하나 나오기도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13사람이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학문도 그렇고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지금 비엔에 있는 그 청절사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청절사도 이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유림에서 저 공주지 이런 데 그 유림들이 여러 유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유명한 분들을 거기다가 모시기 위해서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말을 안 듣냐? 응? 네. 인벽당이 담당에 살았을 적에는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그림이에요. 인벽당 그 기계유 씨의 후손들이 이걸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남당리에 가면은 그 은행나무가 현재도 있거든요. 그 은행나무 밑에 논이 있어요. 거기가 그 연못이었던가 봐요. 타경도라고 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고 종자를 3개를 지었어요. 임벽당이 사용하는 종자, 남편이 사용했던 종자, 샤비지 유기창 씨가 사용했던 종자. 이게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사과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종자를 3개 졌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분들이 서울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아마 참 뭐 요새 말로 돈 좀 있었겠죠. 근데 그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2000년도인가요? 군청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 이걸 복원합시다. 내가 이미 문체부에서는 다 해놨으니까 제가 그때 조카가 거기 팀장으로 있어가지고 말했더니 아이 그 뭐 자리야 500억 미만 들어요 그런 것을 올리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 본스님 보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길 내기가 어렵다고. 근데 요새 길 잘 났대요. 그 참 요새 가만히 생각해 핑계대냐라고 그 소리 했나? 주무 담당자도 그거 뭐 임벽당이 뭐 유명한데 그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도 힘 빠져서 참 그것이 성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임벽당과 실제 임벽당은 엄청난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임벽당 김씨의 삶과 시문이라고 그랬는데 저 시자가 틀려져요. 임벽당 김씨의 부군 여주공. 이 사람은 혈양과에 천거가 됐으나 김여사화로 무산되고 또한 형 경안공이 김한로의 모함으로 판서직에서 김여사화로 무산되고 또한 형 경안공이 김한로의 모함으로 판서직에서 물러났다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도 장관하고 아들도 장관했어요. 큰아들은요. 그래서 경원공과 더불어서 김여인의 의리로 청절 고풍의 처사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처사란 말은 이제 임벽당을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의여주 자기 남편이 처사였어요. 벼슬 않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 처사를 실제 공직에 있던 사람보다 더 알아줬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걸쳐서 투째뻘 유명한 그 처사로 임벽당의 남편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4년도에 비를 세운 거예요. 이제 서천 라이언스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이 한산 모시관 이 위쪽 정원에다가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임벽당 비를 세우자 해서 세웠고 이것은 이제 2004년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는 제가 이제 김재환, 그 다음에 남명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충남대학교 유교연구소 소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왜 들어왔느냐?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막바지에 이제 비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기계식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한테 도움을 좀 줄 것 같다. 이게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고 학문적인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좋다. 이름을 함께 넣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위에 이제 이름이 두 번째로 연구소 소장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를 운반하는데도 아주 애를 먹었어요. 왜냐? 비는 다 깎아놨는데 운반해 줄 사람이 없어요. 유명하다는 당진에 사는 트럭 기사를 찾아갔어요, 제가요. 와서 현장 답사를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 천금을 줘도 못 오겠다.
그 또 소문에 군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 좁은 길 잘 다니는. 근데 그 사람은 20대 청년이에요. 가보니까. 와보지. 아, 내가 하겠다. 이것을 많이 온 거더라. 아이, 좋다. 하여튼 뭐, 얼마든지. 그래서 군산분이 이것을 옮겨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날 같으면 참 길이 넓어져서 좋았을 텐데, 그때 엄청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읽어보시면, 이제, 유어주란 말이 또 나오죠. 처사. 진사유어주. 진사유어주는 뭐, 옛날에는 진사급제는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산에, 요 글씨는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현재 전국 한국 서예협회 회장님, 북당 조성주시죠. 저하고는 다 뭐, 저 형제간들하고 다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인데, 글씨 좀 쓰다고 돈 받을 생각 말고 했더니 써주더라고요. 임벽당 김씨가 기계의시 집안으로 출간해는 1509년 단종 포기운동에 실패하여 시아버지 서우공 유기창의 이종 성산문이 처형당하고 동학렬의 용부가 역시 처형당하고 또한 같은 학렬의 유목로의 장인 황보인이 격살당한 지 50여 년째가 되는 해로 핍박과 순환의 고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때라 삶이 어렵고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임벽당의 생애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는 뭐 감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시를 누가 이걸 해석한 것이냐면은 중국에서 중국 광동 사범대학에서 10년간 한시를 강의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수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한시를 강의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 사람이 한시를 강의하는 거예요. 중국 사범대학에서요. 그분이 누구냐면 임벽당 김씨의 시가 쪽으로 17대 손이에요. 부산에 사는 충남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의 퇴직할 즈음에 고국으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유교연구소에서 그 양반을 참 모셔다가 중국의 그 역사라든지 학문에 대해서 많이 참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임벽당은 시, 문, 서, 수, 시자가 또 틀렸네요. 규방 사예에 뛰어난 사절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게 뭐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고 수도 잘 넣고 다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숨어 살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 없지요. 이분의 시가 어디에 실려 있느냐 하면 아까 열조 시집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국조시산 아주 그 후죠. 이제 이건 뭐 그런 국조시산에 시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숙종때 이르러서 박태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이제 시가 편집되고 간행이 된 또 시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18년에 또 이분의 시를 뭐 이분 혼자만 넣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 시를 이제 것이겠죠. 시집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시를 중국의 열조시집에 넣은 것은 한국에 안 알려져 있어요. 열조시집이 들어와 가지고서야 알려졌답니다. 이 대동시선 아까 뭐
약천 남구만이라고 하는 분은 조선시대 때에 아주 재상으로 참 알려졌죠. 특히 문장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열조 시집에서 온 임벽당의 시를 보고서 이분이 아주 감탄을 하고 대단한 그 칭찬을 많이 했어요. 도평대가 아까 말씀드린 조현명에도 참 따를 수가 없다. 임고산도 자연시인으로서 중국에서 도평택처럼 최고로 알아줘. 결혼도 않고 일평생을 학을 키우고 매화를 심고 산속에 가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임벽당의 생애가 아주 고달팠다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한자는 약하겠습니다. 그 깊은 작은 한마을 구석에 자연을 몹시 사랑하니 그 인심을 이길 만하네. 인간의 옳고 그름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꽃 피면 봄인 줄 알고 잎이 지면은 가을인 줄 아노라. 이게 이제 임벽당의 시입니다. 여기 7수가 소개가 됩니다. 한 시는 숲속에 집지어 세속의 인연 끊으니 다만 은자가 천성을 기르기에 알맞구나. 한가로이 베개 베고 쏟아지는 봄잠에 느긋하니 하는 일 없어 마치 태초의 사람 같구나.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왜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임벽당의 시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김주백 교수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제 시를 해석을 하고 각주를 다 달았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또 이 낱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그까지 자세히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여기 군정신문이라든지 여기에서 같은 해석한 걸 보면은 완전히 틀려요. 요걸 제일 첫 번에 숲속에 집지어 그랬죠. 근데 수풀에 의지한 집 속에 티끌 하나 없으니 이것도 같습니까? 틀리죠? 완전히 틀려요. 그 다음에 둘째 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다만 은자가 천성을 기르기에 알맞구나. 그 다음에 셋째 줄은 한가히 베개 베고 심해 봄잠이 족하니. 이것도 상당히 그 해석이 틀리죠. 마지막 하는 일 없이 마치 태초의 백성 같도다. 이제 뭐 이런 것은 그래도 틀려도 뭐 별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대단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조카, 강해의 주인시라고 그랬죠. 뼈와 살을 나는 혈육 뜬구름같이 흩어졌는데 오늘 만날 줄 어이하였으려. 멀리서 찾아오니 두터운 정도 많은데 소찬이지만 가난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네. 저 조금만 앉을게요. 여기야. 죄송합니다. 제일 위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골이 뜬구름같이 헤어졌는데 틀리지? 이거도 맛이 틀리죠. 그 다음에 둘째 번 읽어볼게요. 오늘 만날 줄 어찌 알았으리요. 그럼 셋째 줄입니다. 멀리서 찾아오니 한없이 고맙구나. 상당히 틀리지. 그 다음에 소찬이지만, 채식이지만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네.
여기 보면은 여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여기요. 여곽. 요새는 뭐 저런 거 누가 먹습니까? 안 먹죠. 그 지팡이 만드는 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것도 나무로 다 해 먹었대요. 그러게 가난하니까 산속에서 그런 거 뜯어서 이제 먹었다는 얘기죠. 이게 소찬이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찬이지만 가난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채식이지만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종손자 유용. 유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용은 좌의정까지 지냈고 임진왜란 때 선조의 왕비를 모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벼슬이 아닙니까? 이제 근데 객사를 했어요. 왕비를 모시다가 오는 길에 죽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조카예요. 임명상의 조카. 이분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까 신사임당 얘기를 했는데, 신사임당의 아들, 이율국 다 아시잖아요? 이율국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율국이 벼슬을 하려고 과거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과거 시험장에서 총책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이 홍이라고 하는 용. 이분이 책임자였답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다 보고서 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점수 주는 거지, 이제. 누구를 장원으로 뽑느냐. 근데 율곡이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잘 썼죠. 근데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율곡은 젊어서 산속에 말하자면 불교를 믿으러 갔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장원을 주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는 조선시대 때는 배불정책을 썼으니까요. 그 유용이 설득을 했답니다. 당신들은 젊어서 실수 한 번 안 했느냐? 젊어서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 현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장원 벼슬을 했답니다. 이게 그것만 봐도 참 대단한 분이죠. 여기 보면은 종손자 유용을 작별하며 전시해. 사는 곳이 궁벽하니. 아주 궁벽한 곳 아닙니까? 내 피네. 찾아오는 이 적고 산이 깊음에 속세의 일이 드물구나. 집안이 가난하여 변변한 술도 없으니 자고 갈 손님도 밤에 되돌아가네. 참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소철에서 해석을 가보면 사는 곳이 궁벽하니 찾아오는 이 적고 산이 깊음에 속세 일이 드물구나. 집이 가난하여 변변한 술도 없으니 자고 갈 손님인데 손님도 밤에 되돌아가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종손자 유용을 작별하면서 하셨던 거예요. 네. 한탄함에 이별한 지 새해가 넘었는데 가도 탄벌만이 추위를 막아주네. 얼마나 가난하면 이랬을까요? 가을바람 귀민머리에 불어오고 차디찬 거울 속에 야인 얼굴 비치네. 그 얼마나 잘 먹고 살았겠어요? 풍진 세월 떠도는 나그네의 꿈속에는 이별의 깊은 시름 관문의 요새 속에 더하네. 생각 없이 거닐며 지난 일 생각하니 흐르는 탄식만이 방 안에 가득하구나. 제가 한 줄씩 읽어보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탄함에 이별한 지 새해가 넘었는데 카옷 한 벌만이 추위를 박아주네. 가을바람 긴 머리에 불어오고 차디찬 거울 속에 야인 얼굴 비치네. 풍진 세월 떠드는 나그네의 꿈속에는 같은 건가? 이별의 깊은 관문의 요새 속에 더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뭘 또 잘못 눌렀나? 생각 없이 거닐며 지난 일 생각하니 흐르는 탄식만이 방 안에 가득하구나. 밤중에도 쉬지 않고, 밤중에도 쉬지 않고 비단을 짜니 바디소리 잘각잘각 처량하게 울리네. 배틀에 잠긴 한 필의 명주여 어느 님의 옷으로 지어지려나. 아마 워낙 가난하니까 명주를 짜서 팔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말년이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 남편이 돈을 벌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 있구나. 자, 한번 요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밤중에도 쉬지 않고 비단을 짜니 바디소리 짤각짤각 울려 명주여 어느 이모의 옷으로 지어지려나. 상당히 틀리죠, 많이. 제일 고객사라고 하는 시인데, 여기 보면은 아침에 마침 서울 포구를 떠났는데 북풍은 매섭게 부는구나. 그런데 둘째 줄 보면 북풍치 오량. 단양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단양은 돈을 세는 단위거든요. 그 다음에 무게도 단양, 한 양, 두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양, 돈단양? 아니면은 금단양? 무게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마침 서울 포구를 떠나는데 북풍은 매섭게 부는구나. 그런데 이 단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에서 벌써 풍량계를 개발해서 썼어요. 그런데 뭘로 만들었냐면 닭 가슴털, 그게 제일 가볍다고 그러대요. 가슴털을 단양목에만큼 뽑아가지고 그걸 뭉쳐서 끈으로 달아서 긴 창대에다 매달았답니다. 오늘과 같이 태풍이 올 때는 그것이 세게 이렇게 가면은 바람이 어느 정도 세구나 이걸 짐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제가 한자 공부를 꽤 했다는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 사람하고 돈도 안 나니 무슨 뭐 단양이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함부로 유명 시인들의 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단양이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의 단위나 무게의 단위는 거의 중국에서 옛날부터 쓰던 것을 그대로 들여와서 쓰고 있어요. 중국의 시선이라 일컫는 도현명과 견준 임벽당과 같은 조선의 위대한 시인이
우리 고장 서천에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장의 영광이요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군에서는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도 극찬한 임벽당 시인을 유적지를 하루속히 복원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군인 모두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아가서는 강릉 신사임담처럼 서천의 자랑거리로 관광 자원화에도 힘쓰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원에서도 작년인가요? 거기를 가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회원들 주축으로 해서요. 그런데 헌안설원이 28이가 이렇게 일찍 죽었죠. 그런데 헌안설원은 지금 그 용인에서요, 대단한 그 묘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군청에서 찾아보지를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많으신 참석자는 아니십니다만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임벽당 제가 오늘은 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또 임벽당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책을 만들었어요. 임벽당에서 책을 만들었다고. 그 제가 원고를 써서 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뭐 신문사에다 맡겼다고 해서 사진도 칼라 줬더니 다 흑백으로 하고 빼먹고. 부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다 그걸 다 빼버렸더라고요. 경비를 아마 전략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충남대학 교수님도 저한테 와서 그 자료를 가져가고 또 어느 대학이더라고요. 여자 교수님이 가져갔는데 엉뚱하게 다 써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임벽당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인터넷에 5줄, 석줄로 그나마 또 틀리게 나온 거 이것을 누군가가 바로잡아줬으면 그것이 문화원이나 군청 같은 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임벽당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시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늙어서 강에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고요. 이 발음도 시원찮아요. 이가 다 이거 제 이빨이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발음도 시원찮고 강의도 못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